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미호라는 건 일제잔재. 이걸 일제잔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제가 행정구역 대개편을 했는데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지명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어떤 이변 내지는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는 이름, 지명. 지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제에 의해 사라져버린 우리의 옛 이름은 없을까? 잃어버린 우리의 옛 이름은 무엇이고 일제가 남긴 지명은 없는지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충북의 젖줄 미호강이 강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명칭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호강을 동진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자칭 동진강 명칭 복원 추진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청주와 세종의 향토사학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를 근거로 미호강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0년 8월부터 했는데 그 문헌을 다 수집하고 그 지도도 수집해서 한 결과 1914년 이전에는 동진강이었는데 민족정신 말살 정책으로 이거를 강을 천으로다가 한 단계 각하시킨 겁니다. 예. 19세기 말에 제작된 지도, 동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호천은 일제가 1914년에 시군개정 사업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미호라는 건 일제잔재. 한국지명학회를 처음 만들며 수십 년 동안 우리 땅의 이름과 어원을 연구해온 박병철 교수. 그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일제잔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연기현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진입니다. 거기 그 연기현에 읍지에서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지고 문이나 청주나 그쪽으로 갈 때 이게 많이 사용했던 거, 나루터였던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동쪽에 있는 나루터다 동진 이렇게 했는데 그 동진이라고 하는 게 확장성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소멸된 어입니다. 그 아래에 다리가 놓였어요. 큰 다리가. 그 다리를 놓을 때 동진이라는 이름이 살아남아 있으면 아이 동진대교라고 하면 될 것을 거기 한누리대교입니다. 한누리대교. 나루터가 있던 곳엔 새로운 다리가 세워져 있고 현재의 지도 어디에도 동진이라는 지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제는 1910년 강제 병합을 공포한 뒤 곧바로 조선의 토지를 조사하고 지방 행정을 통폐합했습니다. 식민 통치와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죠. 일제 어떤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그 대대적인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1914년에 있었는데 저 함경도 북쪽으로 함경도에서부터 저 남쪽의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기존의 군면 그다음에 리 그리고 이제 군면리 대통폐합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 조사 후 상당부가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됐고 조선의 행정구역은 대대적인 개편을 맡게 됩니다. 1913년 말 조선 총독부에서는 호해를 뿌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조선의 행정구역이 개편될 것임을 공표한 것이죠. 부라는 행정단위가 신설되고 우리나라 전통의 행정단위인 군과 면을 대폭 통폐합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선을 긋고 이름까지 서슴없이 지우면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명의 개명 역사상 가장 최대의 어떤 지명의 이변 내지는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주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동과 리는 물론 90% 이상의 마을이 통폐합됐습니다. 순식간에 옛 지명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1917년에 지정면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지정면과 보통면이 있어요. 면이. 지정면은 총독부에서 어떤 시군에서 거점이 될 만한 곳을 지정해 간 그런 면이 지정면이에요. 거기에는 거점이 되는 면이기도 할 뿐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다수 거주합니다. 그 지정면의 이제 지명은 상당한 이제 일본식 지명들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 혹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선정됐던 지정면. 청주와 더불어 충북의 또 다른 지정면이었던 충주도 이때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구 개정이라고 하는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직선을 내고 충주나 청주 같으면 읍성이 있었는데 이 읍성을 허물어 버리고 이들이 직선 도로를 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뭐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주택들을 만들면서 일본 도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곤정통이라든가 동리명 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 정하고 정목입니다. 일제는 직선 도로를 건설하고 본정통이라 불렀습니다. 현재 일본 오사카의 중심가도 본정통, 혼마치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일제는 충주 읍성을 허문 자리에 본정과 금정, 대수정 등 12개의 일본식 행정 지명을 붙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구 개정이죠. 그걸 하면서 직선으로 대수정이라는 길을 만들고 또 일본인들이 와서 여기다 상가를 내고 장사를 했었고요. 당시 일본 상인들이 밀집했던 거리 대수정. 하천이 흐르는 여기가 이제 대수정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그 시구 개정도에도 대수정 다리로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시대 작은 나무다리였던 곳이 일제에 의해 새로운 다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름하여 대수교. 지금도 이 다리가 남아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옛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다리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수정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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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정다리라고 그러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 언제까지는 전 정확히 모르고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리 이거 생기면서부터 저기가 그렇게 불렀죠. 여기가. 혹시 충주 읍내교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수정다리 그 전서부터 아마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불러왔어요. 광복 이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며 삶의 터전이 됐는데요. 그러나 한번 입에 붙은 일본식 지명을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수정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원래는 본 이름이 충주 읍내교 내지는 충주교로 불렸던 건데 대수정 부분은 그 해방 위에도 계속 상권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사용돼서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의 옛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100년이 넘도록 일제가 정한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수탈의 상처입니다.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 통치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필요한 이제 쌀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야 되겠고요. 처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1910년대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집의 기반을 만드는 그 과정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에 의해 재단된 충북의 행정구역.
이때 잃어버린 지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직접 전국으로 발품을 팔며 지명을 연구해온 이상준 지명연구가 그는 충주의 합성 지명을 안타까워합니다. 충주 지역은 아주 이름이 좀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지명 연구가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던 지역이 충주 지역이었습니다. 충주는 2000년대 이후 주민들이 나서서 면 단위 행정명을 가장 많이 바꾼 곳 중 한 곳입니다. 지명 논란이 그만큼 많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중앙탑면은 충주의 상징인 중앙탑을 면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전까지의 이름은 가금면. 1914년 가흥면과 금천면을 통폐합하면서 글자 한자씩을 따온 전형적인 합성 지명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금가면도 현재 개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가면은 총 1,8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지난 2019년 1차 변경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금가면은 왜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금가면은 1914년 4월 남부 금생면과 북부 가찰면을 통합해서 금가면으로 명칭이 정해졌어요. 어감이 상당히 안 좋다. 뭐든지 하면 금이 간다는 어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약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항상 금가가 금이 가는 이유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속상한 일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정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1차 주민 의견 조사 결과 금가면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세 드신 그 노인의 쪽 같은 그 어르신들은 한글이 아니고 한문 풀이라면 상당히 좋은 뜻이다. 하지만 우리 부르는 한글로 표기했을 때 어감이 안 좋은 거지. 이제 그렇게 하신 어르신들도 꽤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가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마을 분들도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예, 저희가 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1914년도에 두 면이 합해서 금가면이 됐다는 어떤 이런 내용은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관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면 이름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것 같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주민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바꾸고 마을의 화합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가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장 협의장님들 그렇고 주민 대표분들이 금가면 명칭은 다시 한번 변경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계시고 아마 재추진 한번 할 걸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 대개편을 했는데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바뀐 지명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원위치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아직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명은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전부 요소와 행정 단위를 나타내는 후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지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차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지명을 계속 불러야 되니까 그 속에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꿈과 또는 이상 그리고 후손들에게 바라고 싶은 그런 그 교훈적인 내용까지도 갖다가 담아내게 되죠. 그렇다면 현재 명칭 논란을 빚고 있는 미호강의 뜻은 무엇이고 그 어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미호강의 어원이라 짐작되는 이름과 지형을 수소문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 과거 이곳에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산이 쭉 내려오면서 저 아래 조천 나가는 다리 저기까지 뾰족하게 내려가가지고 저자 끄트머리에 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미고진. 그것이 이제 변해서 뭐 미꾸지라고도 하고 미꼬지라도 하는데 미고진이다. 원명은. 산과 강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는 나루터의 이름이 미고진. 사람들은 미꾸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꾸지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지 더 이상은 뭐. 우리 어렸을 때도 요가 미꾸지요. 미꾸지강이라고 그랬어. 미꾸지강이로 몇 감으로 가자고. 예양리 지역은 지금도 미꾸지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명학자들은 고제 우리말이 꾸지라고 말합니다. 하천 평야나 또는 이제 바닷가 근처로 이렇게 돌출한 이런 지형을 우리가 꼬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꼬지 내지는 꾸지 또는 그 한자로는 곶. 이제 한국 한자 중에 그 곶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것이 원래는 미꾸지였다. 그리고 한자 표기는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미곶으로 표현되는 거 맞죠. 미고지로 쓰여진 옛 지도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고지 어떻게 미호로 바뀌었을까요? 대전하고 이제 충북 쪽 옥천 쪽하고 이제 경계 부분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대청댐 건설로 수몰이 된 마을인데 그 누룩꾸지가 거기도 황곶으로 안 되고 황호리로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차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꾸지, 미꾸지 하면서 거기에 H 유기음이 반영된 호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곳에 표기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측도한 후 내놓은 지도입니다. 한자로 미고진이라 쓰고 음은 일본어로 미꾸진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 주변 다른 지역에서는 미호강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청주시 강내면. 이곳에서는 미꾸지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황탄이 배, 황탄이 강에서 황탄이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조천을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장 보고 와서 또 황탄이 배를 타고 오고. 그래서 여기에 나루터가 절골 나루터, 황탄이 나루터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이 미호천 나루터라는 건 이름을 써보질 않았고 그냥 동네 지명 이름에 나루터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은 가까운 나루터의 이름을 따서 강 이름으로 불렸고 미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호강을 둘러싼 다양한 이름들. 미호강 명칭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충청북도 의회는 충북연구원에 미호강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지명 타전 진짜 상세해요. 지명. 토목 기사가 전국 현지 답사를 통해서 1905년 7월에 다녀갔고 보고서는 그해 12월에 나온 거죠.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 가운데 미호천이 등장하는 공식적인 최초의 문서인데요. 1905년에도 미호천이라 불렸고 하천의 영역과 모습을 긴 뱀에 비유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그 동네마다 이게 부르는 지역 명칭들이 아마 순수한 고유어에 가까웠을 건데요. 다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고 치수를 해야 되고 또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수해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수탈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공식적인 통일된 구간의 하천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미호천이 일반화됐던 것 같습니다. 1920년에 발표된 하천령 고심은 하천 명칭을 정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두만강과 미호천은 한자가 혼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한자 표기를 아름다울 미와 호수 호로 확정했습니다. 미호천의 이름과 한자는 이때부터 확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뭐 자료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최대한 충분한 자료를 모을 생각입니다. 뭐 지도에서부터 고문원 자료에서도 찾고 기왕이면 저희 지역 그 현재 미호강 주변의 그 분들의 글들이나 말들 속에서 혹시 그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지를 최대한 자료 수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드디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전국에서 일제 청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왜곡한 옛 지명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정한 지명 대신 우리의 이름으로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지명들이 복원됐죠. 충북은 지명 복원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온 지역 중 한 곳입니다. 30여 년 전까지 본정통이라 불렸던 이곳.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30년 넘었어요. 본정통이라 했지. 네. 지금은 성안길이지. 네. 내가 여기 와서 살면서부터 본정통이라고 그랬어. 어디서 온 사람들은 본정통 어디로 가요? 할머니 본정통 어디로 이렇게 물어봐. 저희는 그래도 조금 쓰는데 예. 그런데 뭐 다른 데서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성안길이라고 많이 불려서 저도 이제 성안길에 조금 더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죠. 더 이상 외색 짙은 이름 본정통이 아니라 역사와 의미가 담긴 성안길이 됐습니다. 청주 읍성의 안쪽 마을이라는 뜻의 성안길. 이 이름은 청주의 한 시민단체가 추진했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동네 이름을 본정통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서 본정통이라고 계속 불렀거든요. 새로운 지명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됐던 것은 청주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이름이어야 했습니다. 일제가 허물어버린 청주 읍성. 읍성과 함께 역사도 사라진 셈인데요. 새로운 지명에는 청주 읍성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 여기 읍성이 있었던 곳이니까 성안길, 성안거리 뭐 이런 거로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투표를 했어요. 1000매 정도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600 뭐 하여튼 최고 많은 숫자의 지지가 성안길, 성안거리로 나왔어요. 1994년도 한글날을 즈음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본정통을 대신해서 성안길, 성안거리로 부릅시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도 그거를 뭐 불러주던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95년도 들어서면서 94년 그 결과 이후에 바로 청주시에다가 이 지명을 성안길, 성안거리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서 청원을 했어요. 발로 뛰면 성안길을 적극 알렸던 문화사랑 모임 회원들. 이런 노력 덕분에 성안길이라는 새로운 지명은 시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외색 짙은 옛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 지금은 성안길이라고 불리지만 혹시 네. 옛날엔 뭐라고 불렸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옛날엔 여기가 본정통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본정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만약에 지금도 본정통이라고 불렸으면 좀 네.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우리 지명을 찾기 위한 문화사랑 모임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오종목이라 불렸던 이곳. 과거 물레방아가 있던 특징을 살려 방아다리라는 옛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일제 36년 의 역사가 그냥 보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겨우 얻은 이런 결과거든요. 그 수탈당했던 거, 착취당했던 거, 억압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 역사가 또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쓰라린 아픈 역사지만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명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리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성장하는 지명. 그래서 지명을 함부로 없앤다는 것은 무겁고 심각한 역사 훼손입니다. 이름이 사라진다면 이 사회에서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그 물질적인 형태적인 어떤 실체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식상에서 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주 크죠. 지명이 그냥 부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그냥 아무 관심 무관심하게 그냥 지명이 바뀌거나 말거나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새로 이름 짓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년 전 결코 원하지 않았던 짓밟힘으로 우리 땅의 이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이름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70년을 그 기준으로 꼽았을 때 인구 대비 학교가 가장 많은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코 청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과오나 실수랄까 이런 것들을 반성할 줄 아는 자세가 교육자로서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